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또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들을 마트에서 너무나 쉽게 구하잖아요? 이 모든 것 뒤에는 사실 글로벌 무역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세계무역기구, 바로 WTO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심판이 경기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이 세계무역 질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그 거대한 위기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바로 이 세계 무역 시스템을 만들고 이끌어온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규칙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이 판에서 우리가 그냥 나가버리겠다.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었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 무역의 기본 규칙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흔들리는 축입니다. 아니, 반세기가 넘도록 세계 무역의 중심축 역할을 자처해온 미국이 도대체 왜 스스로 그 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원래 미국은요, 전 세계가 다 같이 따르는 규칙,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만드는 게 결국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은 오히려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만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만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나라가 얽힌 복잡한 규칙 말고 그냥 1대1로 만나서 협상하는 양자주의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생각을 좀 바꾼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싶을 수도 있지만요. 이게 왜 그렇게 파괴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잠깐 시간을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도대체 WTO라는 게 뭐고 어떤 약속 위에서 만들어진 조직일까요? 그 핵심 정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TO의 심장에는 바로 이 다자주의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도로 위의 모든 차가 똑같은 신호등과 교통 법규를 따르는 것과 같아요. 누가 더 힘이 세다고 혹은 차가 더 크다고 해서 맘대로 역주행하거나 신호 위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같은 규칙을 지킬 때 도로는 더 안전하고 또 효율적이게 되죠. WTO가 바로 그런 글로벌 교통 법규를 만들고 지키는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왼쪽은 뭐랄까 모든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클럽에 속해서 같은 회칙을 따르는 세상이고요. 오른쪽은 그런 클럽 없이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악수하고 계약을 맺는 세상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게 바로 이 왼쪽의 세상에서 오른쪽의 세상으로 판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TO는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첫째, 나라들 사이의 관세 장벽을 낮추면서 무역 자유화를 이끌었고요. 둘째, 덕분에 개발도상국까지도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셋째로 국가 간의 무역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맡아온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세상은 이미 스마트폰 시대인데 WTO라는 운영체제는 아직도 삐삐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과연 이 규칙들이 지금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새로운 경제 환경이 던지는 도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WTO 규칙이 만들어진 1995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마존이 겨우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고 구글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했던 무역은 주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커다란 배에 실어서 나르는 거였죠. 지금처럼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데이터 이전 같은 개념은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규칙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한번 볼까요? 국경이 없는 디지털 시장에서 세금은 대체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강제 기술 이전은 또 어떻고요? 한 나라가 외국 기업한테
너희 핵심 기술 내놓지 않으면 우리 시장에 못 들어와 라고 할 때 WTO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모든 게 바로 그 낡은 규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21세기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과연 21세기의 이 복잡한 무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낡은 규칙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세계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두 나라의 힘겨루기, 그 이상입니다. 공정함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 그리고 세계 경제의 미래를 걸고 벌이는 거대한 체제 경쟁이 바로 WTO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먼저 미국 쪽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그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지금의 WTO 시스템은 중국 같은 나라들이 반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이건 불공평하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불만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왜 아직도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거죠.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몰아주거나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 같은 불공정 산업 정책도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미국의 이 공정무역 주장이 사실은 무섭게 성장하는 자신들을 막으려는 일종의 위선적인 핑계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너희들도 농업 분야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죠. 또 자국의 산업정책은 과거의 서양 국가들도 다 성장을 위해 썼던 보편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WTO의 원래 목적은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배력을 위협하는 중국의 성장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합니다. 과연 WTO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TO는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선수가 서로 경기 룰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어떤 합의도 불가능한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라고 외치는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또 자유무역이 결국 불평등만 더 심화시켰다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고요. WTO의 위기는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세계 무역의 심판이 더 이상 경기장에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규칙 없는 무역 전쟁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